러시아 최대 국영은행 스베르방크가 중국산 현금 자동 입출 금기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서방 국가와 우방국의 대러 제재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효성 TNS의 현지 ATM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알렉산더 베디아킨 스베르방크 이사회 제1부 회장은 지난 11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 행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국 ATM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완료했다며 후보 업체 중 한 곳의 제품이 우리의 표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오는 2024년에 최초의 중국 ATM이 등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죠. 이어 2024년에는 기존 기계의 10에서 15%를 교체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 ATM에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 5대 ATM 업체인 중국 GRC가 공급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스베르방크는 작년 9월 중국산 ATM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죠.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러시아 전역에 딸린 ATM은 약 15만 대로 올 1월에 18만여 대였던 수준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1, 2위 ATM 회사인 미국 닉스도르프와 NCR은 물론 미국과 유럽은행이 잇따라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이용 가능한 ATM 기기 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스베르방크의 핵심 고객사 중 한 곳인 효성 TNS의 러시아 ATM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모스크바에 효성 TNS 자체 무역법인을 신설하는 등 러시아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왔는데요. 지난 2021년에는 러시아 ATM 시장 진출 10년 만에 시장 점유율 70%를 넘어서는 쾌거도 이뤄냈었죠. 스베르방크의 중국산 ATM 도입 전략은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겨냥한 것이지만 우호국인 한국 기업 효성 TNS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효성 TNS가 납품한 ATM이 교체 대상에 오르지 않아도 신규 수주를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위기의 효성 TNS,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 달러를 쓰기가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가 지금 달러화 대산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져 있고 그 말은 이제 달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중국의 손을 빌려서 달러화를 공급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최근 중국의 대형은행 4곳이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확대했다. 서방 제재 이후에도 수십억 달러의 대출을 확대했다라는 그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들이 나오면서 달러를 수급하는 어떤 차원에서 중국의 역할들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가 원유 같은 것들을 거래할 때 중국을 통해서 원유 거래한다든지 우회적인 통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논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계의 무역 결제라든지 금융 결제에 있어서 달러화의 사용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런 수입이 적절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전쟁을 준비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우회적인 통로를 통해서 달러를 수급하고 있지 않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또 나오는 것이 중국의 위안화 사용을 러시아가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위안화는 기축통화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위안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위안화의 공급 같은 것들이 시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노력, 중국 정부의 컨트롤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런 생각 하에서 이제 기축통화가 사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퇴출당한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미국의 어떠한 우호적인 국가, 그리고 우호적이 않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갈라서게 됐고요. 미국의 뒷마당이 이제 중남미 지역, 아랍권 이런 데까지 위안화의 활용폭을 좀 높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2년에 위안화의 어떤 무역 결제량 규모가 한 40% 이상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역시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오르고 있고 정부 부채 한도 상향까지 해서 이제 시스템 리스크가 약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들이 퍼지면서 다른 나라들 역시 위안화를 보조통화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런 형상 일부 이해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러시아는 이제 위안화의 비중을 넓게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러시아 현물 시장 총 매출액에서 중국 통화의 점유율이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무역의 성장, 러시아의 교역이 많은 부분이 이제 달러와 유로화인데 이것이 안 되다 보니까 위안화로서의 결제 전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러시아 재무부 역시 예산 내 위안화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위안화 ATM 같은 것들이 실제적으로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 내 위안화 유동성이 충분해지고 러시아의 활용폭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ATM 같은 것들이 가능하게 된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달러와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위안화의 활용폭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인 시스템에서는 달러화를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가 결국은 이제 공급망 분화에 따라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약간의 준비 통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준비 통화 측면에 있어서도 흔히 말해서 이제 달러와 뭐 위안화 이런 보조 통화들이 조금 활용해야 될 시점이 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이제 위안화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역시 이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 세계 금융시장의 위안화의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결국은 전 세계 경제를 리딩하는데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중국에 우호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유리한 점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부터 사실 2010년대부터 흔히 말해서 아시아권에서는 CMIM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위기가 났을 때 위안화를 공급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을 계속 타진했는데 지금 코로나19,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어떤 부채 상황, 그런 미국의 고금리 상황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좀 활발하게 위안화의 세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을 중국이 의도적으로 사실은 중국이 늘 원하는 바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